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킹 공예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포를 해주시는데요. 사포는 코팅을 벗겨낼 때, 이물질이 묻었을 때,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 때 해주시고요. 우리가 반제품에는 물감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사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굵은 사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굵은 사포는 이제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코팅을 벗겨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로 누폼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의자 다리인데요. 사포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굵은 사포를 해주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 번호가 있는데 번호하고는 상관없이 굵은 걸로 해주십니다. 이 코팅을 벗겨낼 때 이렇게 중간 사포 고운 걸로 하면 벗겨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샌딩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샌딩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은 잘라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돌돌돌 마르세요. 돌돌돌돌 마른 다음에 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줘도 이 코팅이 쉽게 벗겨져요. 어렵지 않게 벗겨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힘을 주거든요. 잘 벗겨지지도 않으면서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리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여러분들이 어깨에 힘을 다 빼고 나면 사포하는데 전혀 힘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벗겨주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사포로 해서 벗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하고 싶으면 좀 작게 자르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작게 잘라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사포를 해주시면 샌딩기가 없어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굵은 살포는 이렇게 리폼할 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반제품에 따라 하는 건데요. 반제품에는 우리가 중간 사포로 해줄 거예요. 반제품에 따라 할 경우에는 그 물감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흠집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잘라내 주시고요. 그냥 이것도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십니다. 어깨에 힘 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요. 다 사포를 해주고 나면 먼지를 잘 털어주셔야 돼요. 먼지를 완전히 털어내 주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가루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젯소를 칠할 때 물감하고 이 가루하고 같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먼지 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옆에도 전부 사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는 이제 가는 사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포가 있는데 이 가는 사포는 물사포 할 때 사용을 해요. 물사포라고 하는 거는 이 사포에다 물을 묻혀서 문질러 주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젯소 한 번, 아크릴 물감 한 번을 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이 거친 거를 부드럽게 해주는 게 가는 사포예요. 그래서 가는 사포를 이렇게 해서 물을 묻혀주세요. 물을 묻혀주시면 문질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티슈로 여러분들이 닦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살짝 벗겨지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아까 가루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살짝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제가 우리들이 원하는 색상을 칠하거든요. 그래서 젯소 한 번, 아크릴 물감 한 번 칠해준 다음에 물사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칠하면서 이게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포에 대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탕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젯소를 칠해주는데요. 젯소라고 하는 거는 하도제예요. 아래 하자에다가 도색을 한번 더 해준다. 그러면 아크릴 물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약간 밀착력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폼을 할 때는 젯소를 칠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반제품에는 안 칠해줘도 되지만
아크릴 물감을 바로 칠해줘도 돼요. 그렇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젯소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밀착력도 좋고 저렴하기 때문에 먼저 젯소를 칠해주고 말린 다음에 아크릴 물감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색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가루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농도는요, 젯소의 농도는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만, 이거는 약병인데요, 물 조절하기 좋으라고 약병에다 넣어서 물을 넣어주시면 많이 푹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색칠을, 표면을 깔끔하게 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붓이 좋아야 돼요. 붓이 막 갈라진 붓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것도 갈라져서 나와요. 그래서 붓도 좋은 거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칠할 때 여러분들이 밑에서 이렇게 칠하지 마세요.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가 묻죠. 묻기 때문에 붓질을 할 때는 항상 이 위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뒷면이 하나도 안 묻죠. 그 다음에 이걸 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물감이 위에가 묻으면, 이렇게 다 칠하고 난 다음에 묻으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얼룩이 져 있어요. 말란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을 할 때는 전체를 다 칠해 주지 마시고요. 이만큼만 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고 칠하시려면 어떤 식으로 칠하냐면요, 지금 아까 제가 묻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면 묻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빨리 칠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칠해 놓은 부분까지만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요, 가운데서 이렇게 가면 붓자국이 나요. 다음에 곡선으로 이렇게 갔을 때 붓자국이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칠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물감이 안 묻어 있어야 돼요. 붓에 물감이 안 묻어 있는 상태에서 끝에서 끝에까지. 이때도 여러분들이 붓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많이 흐르잖아요.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붓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붓자국이 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도 꼭 직선으로 해주세요. 이거를 곡선으로 해줬을 경우에는 붓자국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를 이만큼만 칠해주시고, 또 옆에도 이만큼 칠해주시고. 그러니까 얼룩이 안 지게 여러분들이 칠하려면 뭐냐면 동작이 빨라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말라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칠한다 그러면 얼룩이 지죠. 그래서 이만큼씩, 자신이 없으면 한 줄씩만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고요. 붓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옆에가 이렇게 흐르죠. 이 부분을 꼭 닦아주셔야 돼요. 바로 마르기 전에 닦아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이 정도까지 칠했는데 여기로 만약에 붓이 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벌써 말랐거든요. 그래서 붓자국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붓자국이 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르고 있는 데다가 붓을 칠했을 때 그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놨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칠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물감이 묻었는데 이걸 그대로 놨을 경우에는 뒤에가 막 뭐가 묻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뭔가를 밑에다 대놓고 여러분들이 칠을 해주시면 훨씬 쉽게 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빠르면 이렇게 넓게 칠해 주셔도 되고요. 동작이 느리면 넓게 칠해 주시면 안 되겠죠. 항상 위에서 이렇게 칠해 주셔야 우리가 되죠. 그 다음에 동작을 빨리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붓에 있는 물감을요 다 칠하세요. 항상 또 갖다 칠하고 또 갖다 칠하면 두껍기만 하고요.
그걸 펴기 위해서 어때요? 그걸 펴기 위해서 붓이 여러 번 가다 보면 얼룩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조금 좀 빨리 칠할 수가 있어요. 옆에 이제 흐른 것들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옆에 흐르지도 않고요, 얼룩도 지지 않고요,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마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크릴 물감을 칠해 주셔야 돼요. 아크릴 물감 칠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물 양을 잘 맞춰 주시고요 되고요. 이렇게 두 번을 칠했을 때, 그러니까 제수 한 번, 아크릴 물감 한 번 칠해서 이 바탕 색상이 안 나와야 돼요. 지금 나무 색깔이 약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아크릴 물감 칠했을 때까지 그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엔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아크릴 물감 칠할 때는 물을 조금 적게 넣어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색을 다 칠해 주셨으면 이번에는 냅킨을 오려서 붙이셔야 되는데요. 먼저 냅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들은 이렇게 바탕이 흰색인 거를 고르시면 돼요. 흰색인 것만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인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림처럼 오리기가 쉬운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바탕이 어떤 색이든지 간에 내가 오리기 쉬운 거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냅킨처럼 굉장히 오리기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우리가 이 바탕색을 칠해 주시면 돼요. 이 아이보리 색상에서 가장 근접한 색상을 칠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작품이 뭐냐면 이런 냅킨을 골랐을 때예요. 이런 색상을 우리가 이런 하늘색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런 물방울 무늬를 또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냅킨을 골랐을 때는 언제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요. 정사각 티슈라든지 직사각 티슈처럼 전장을 붙일 때 사용하는 냅킨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직사각이나 정사각 그 티슈 박스에는 이렇게 전장을 붙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냅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냅킨 오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냅킨이 있으면 이걸 전장을 다 오리시려고 그러면 힘드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오려주세요. 그리고 같은 흰색을 칠해서 이 냅킨을 붙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붙인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냐면 완전히 디테일하게 오려주지 않아도 가장 가깝게 이런 식으로 오려주세요. 만약에 해바라기처럼 돼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려주시고 겉에서 이런 식으로 오려주시면 되죠. 겉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선으로 오리지 마시고요. 곡선으로 오려서 아주 디테일하게 오려주지 않아도 그림과 가깝게 이렇게 오려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리는 방법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냅킨처럼 색상이 다를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오려주셔야 되죠. 라인에 딱 맞춰서. 이거는 바탕색이 또 지금 이것처럼 이 색상을 칠해줬을 경우는 지금 이것처럼 살짝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오려주셔도 되죠. 대신 색상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냅킨 오리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반지에다가 제수 한번, 아크릴 물감 한번 칠해주고 물사포를 칠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크릴 물감은 안 칠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수 칠하고 아크릴 물감 칠할 때 옆에는 아크릴 물감을 안 칠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나중에 진한 색이나 골드나 이런 걸로 칠해 줄 거기 때문에 이 앞면만 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칠을 할 때 붓을 물기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칠할 때는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칠해 주시면 되고, 금방 아크릴 물감 칠할 때는 옆에를 안 칠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칠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칠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서 우리가 냅킨을 붙이잖아요. 흰색일 때는 이제 흰색 냅킨을 붙일 때는 여러분들이 흰색을 한 번 더 칠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을 했는데 보시면 오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 색상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같은 아이보리 색상 같지만 밝은 노랑이고요. 이렇게 조금 어둡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 색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다른 걸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물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을 때는 이런 밝은 노랑을 써 주셔야 되고요. 약간 어두울 때는 어두운 노랑을 섞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색상은 아이보리로 만든 다음에 약간의 그린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린색을 약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색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밝은 노랑을 넣었을 때, 그래서 색상을 만들 때는 절대로 한꺼번에 여기다 짜시면 안 돼요. 물감을 이렇게 턱 있는 걸 쓰시면 좋죠. 이렇게 턱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다 조금만 섞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색상을 내가 섞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색깔이 안 맞죠. 그러면 조금 더 어둡네? 그러면 약간 어두운 색을 넣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는데 이게 맞는 것 같네? 그러면 그때 가서 전체를 다 섞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색상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본다 그러면 아이보리 색상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린빛이 약간 돈다 그러면 그린색을 조금만 넣어보시는 거예요. 한 구퉁이에다 살짝만 넣어보세요. 많이 넣으시면 이렇게 색깔이 많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닦아 주셔야 돼요. 이거를 닦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만큼만 조금만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차이예요. 약간의 차이지만 살짝 그린빛이 도는 그런 아이보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춰서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죠. 조금 더 아이보리가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때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맞추셔야지 여기다가 갖다 섞어서 바로 만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밝은 노랑이다 그러면 이제 밝은 색을 이제 넣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같은 아이보리지만 색상이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갖다 맞춰서 가장 밝은 색을 갖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릴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가깝게 오려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